홍명걸입니다. 이제 사업부서가 이제 제대로 이제 예산이 좀 이렇게 반영된 거를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민간에 22개 면동 다 참석하셨죠? 예. 네, 그 시장님께서 인사말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 말씀 들으셨나요? 예. 들으셨죠? 예, 그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이 우리 그 소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의원들이 그 사업을 못할 정도로 다 그 예산 삭감시켰다는데 우리 그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저희 느끼는지 한번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예, 산업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답변들이 아니 그래도 왜냐면 산업환경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면서 의원들이 뭐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시 행정에 마비가 될 정도 했다면은 뭔가 구체적으로 그걸 답안을 내놓고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그 합정동 갔더니 어느 시민께서도 의원들이 요즘은 뭐 예산을 너무 삭감시켜가지고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라는데 의원들이 16명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먼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마비되고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생각되고 그 정도로 심하게 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께서 틀림없이 삭감시켰다고 얘기는 틀림없이 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아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들이 너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 또 의원들이 또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을 그 책정을 했거나 또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나 너무 약하게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 우리 의원들께서 해주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마 이거 농업정책과에 5차 그 공유재산 그 계획안 사실 그 3번씩이나 이제 부결됐고 그것 때문에 그 얘기에 혹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기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계획안을 잘못 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저기 로컬 푸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아니 글쎄 왜냐면 제가 왜냐면 로컬푸드 지금 이제 4번째 돼서 이번에 이제 통과된 걸 알고 있는데 실제 그 건축 건축물 저기 평당 가격이 정말 뭐 상상치도 않는 우리 일반 저기 시중에서 건축해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부결시켰던 그 상황인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의원들 알기를 매사 이렇게 크레임 걸어서 집행을 못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로컬푸드 공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오면 저희도 그렇게 저희도 이제 설명을 잘못드린 자료 부족이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본 예산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이제 5차까지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솔직히 얘기해서 계획성이 없다고 저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우리 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뭐 중간중간에 국비 내시, 지방비 내시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글쎄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답변을 해주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행성, 오성 사실 이제 가는 데마다 또 다른 읍면동도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뭐 제가 안 가봤지만은 다른 의원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두 군데 같으면 서로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럼 우리 46만 7,562명이 대표성으로서 한 읍면동별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진짜 우리 평택시 예산을 전부 다 마비시켜서 되는 건가
저는 저기 의원님들 자리에서 의원님들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저희 그러면 이거 예산을 심의야 이제 뭐 앞으로 2017년 예산도 이제 심의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그 지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다 생각합니다. 예. 그 의원님들이 그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이 할 일이 있고 네. 또 집행부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들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들고 있고, 제가 또 자료 요청을 이제 2번을 공부실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뭐 22개 면동이나 뭐 행사장이나 다니시면 우리 카메라 다 녹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자료 가져오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공보 담당 그 부서에서도 물론 시 행정을 우리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행정이라서는 기록을 남기고 또 잘된 부분은 칭찬해서 어떠한 그 방법을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의회고 또 그런 걸 시정을 해서 하는 것이 그 집행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누구 입에서도 나와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이러한 그 문제점이 있으면은 행정사무관사 때나 업무보고 때 서로 상성의 정치를 펼 수 있고 행정이 펼 수 있는 게 의회나 집행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된다면은 우리도 의회가 이제 사실 우리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대표로서 선출되신 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그 대표 의견을 전달할 뿐이지 개인의 의견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안 나오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러한 거 문제점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가서 미리 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십시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 예산이 이제 1조 2,290 한 3억 정도 되는데 뭐 농업 예산이 한 715억 정도 됐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이제 늘 뭐 한 20% 증액이 됐다고 물론 좋습니다. 20% 30%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가 이러한 것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자,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0쪽에 이제 쌀값 하락했다는 우리 경영 지원 등 농민들의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려고 우리 안교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정말 그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그 큰 상을 받으신 거 축하 우선 드리고요. 요즘 그 농민들은 뭐 우리 정부에서는 하기 좋은 말로 그냥 공공미 비축해서 그냥 전액을 뭐 수매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정부에서는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쉽게 그 말을 했지만은 안보나 무슨 그 소리 받은 게 있습니까? 그 이제 정부에서 당초 이제 수매 총 전국적으로는 한 870만 톤 정도 그 공공 비축면 하나 500만 톤 하고 경리로는 한 370만 톤 이렇게 해가지고 870만 톤을 했는데 경기도에 배정된 게 한 저기 4만 1,000톤, 4만 2천 톤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택시가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경리까지 다 합계 8,475톤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안성 다음에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전체 물량에서 한 10% 정도 받았는데 사실 그 작년부터 노력은 많이 했는데 여지껏 제가 이렇게 지나온 바람은 공공비축이든 뭐이든 100%한 적이 없습니다.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70톤을 반납했고요. 2014년도에는 한 38톤, 2013년도에는 한 466톤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좀 더 가져오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계속 이게 100% 신청을 했다가 반납이 계속 이어지니까 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게 13.6% 정도 올려줬는데도 뭐 농가들이 올해 쌀값이 적으니까 해서 한 우리 전체 수확량이 한 10%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뭐 도의원님들 하시면은 인사말할 때 그냥 아주 그냥
전액 다 아주 수매를 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올해 뭐 쌀값이 12만 원까지 떨어졌지만은 수매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정말 농민들에서 해주신다는데 우리 그 집행부하고는 사실 그 언론이나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 지금 정책을 피는 게 사실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그 농협에서 요즘 한 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이제 40kg 이제 지급을 하고 또 추후 이사님들하고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농업 정책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사실 안정되고 농사를 짓고 공급을 해서 참 우리 판매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 농협에서는 아마 이제 그 단지별로다가 이렇게 묶어서만 그 약정 그 수매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반 농사 지시는 분들은 요즘 아마 정미소에 팔면 38,000원 내지 39,000원. 그것도 아마 결제가 안 돼서 그냥 몇 달 후에 그 약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은가. 한번 그 대안 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농협 수매가 이제 가격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송탄 농협이 뭐 최근에 지금 저기 결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추천 같은 경우는 51,500원 또 그 고시 같은 거는 54,500원에 뭐 나머지 농협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평택시 전체 한 12,000헥타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협이 차지하는 게 한 그 단기호에서 35%에서 많을 때 이제 자체 수매 같은 게 있을 때는 한 37, 8%까지 농협에서 하고 나머지 그래도 이제 마을에서 큰 정미소들이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한 14,500톤 정도를 수매하더라고요. 저기에도. 그럼 나머지 한 30%가 재종단지하고 우리 공공비축미 이런 게 내는데 이렇게 쌀값이 이렇게 하락됐을 때는 나머지 한 그 20%에서 한 25% 정도가 상당히 이게 갈 곳이 없더라고요. 물론 자가소비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는 자가소비가 얼마 안 되니까 보통 그거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수포링 단지로 해는 농가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혜택을 우리 뭐 시에서나 농협에서나 이렇게 받아서 판로까지는 안정적으로 수확이 되는데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하니까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그 농자재나 이런 거를 이제 현재는 한 따져보니까 한 40만 원, 헥타당 한 40만 원이 농협하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비율을 한 번에 높일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뭐 자재를 현재는 뭐 그 맞춤형 비료 같은 걸 예를 들어두면 5,000원 정액 보조를 그런 거를 한 뭐 7, 8천까지 이렇게 높여주는 등 이렇게 전체적인 그 자재비를 해서 뭐 내년 당정도 이렇게 올릴 수는 없지만 연차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벼농사에 한해서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질 수 있고 판로는 어차피 이제 농협에서 잘 팔아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쌀값 하락이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또 그 농협에서 하여튼 최대한 잘 팔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뭐 시설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못자리 상토가 이제 14억 2천만 원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경작 그 면적이 좀 줄었다고 그랬죠? 예, 줄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 이제 25%에서 26%로 올해 늘린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 늘려가는 건 그렇고 올해 지금 예비 조사를 했는데요. 26%는 정확적으로 이제 지금 쌀값도 해서 줄일 수는 저기 보조율을 줄일 수는 없고 20% 그러니까 26%를 넘는 신청자를 한번 받아봐가지고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자꾸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철저히 잘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뭐 작은 데서 우리 정말 인심을 그 해야지 큰 건 어차피 저희 농민들도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좀 수요 조사해가지고 큰 피해가 없도록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농작물 그 재해보험을 좀 들고 있죠. 네네. 그거는 면적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 300평 이하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농가 단위 면적이 최소 면적이 300평이기 때문에 그 법적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그 문제도 좀 저기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은 뭐 좀 많이 해드려도 끝이 없죠. 그래도 뭐 한 좀 30% 아직 안 넘었죠, 우리. 네네. 예. 그게 뭐 이제 항상 급한데 먼저 하는 건데 우리도 이제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좀 급한 지역 먼저 이렇게 설정해 놓고 했는데 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요구하는 뭐 이제 뭐 재래든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나타나면 그렇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기본적인 계획은 전체적인 우리 파악해 놓은 거에서 ABC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도 뭐 본 예산에 많이 세우지는 못했지만 25억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공하고 나면은 문제가 이제 그 하자 보수가 좀 많이 생기는데 사실 그 저기 그 풀림관 그 공사하기 전에 그 이제 다짐 공사나 수평 그 구배라고 그러죠. 수평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역류 현상이라는 그 사례가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그 부지포나 이걸 좀 가파 같은 걸 좀 깔고서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은데 이제 가을에나 이제 겨울 공사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토질이 이제 얼거나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좀 일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마 그 틈바구니로 틈새로다가 이 인에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뭐 농번기 때 그 말씀드려도 뭐 그 하자 보수가 안 되니까 공사할 때 좀 철저를 기해서 좀 그런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좀 고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100% 동감하고요. 네. 저도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뭐 우리 직원을 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거는 민원인이 봤을 때는 더하다 이제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농약을 이렇게 좀 이제 살포하거나 이제 비료를 줘도 그 중간에서 이제 물이 그 빠져나가니까 이게 다 밀려서 이게 투사가 밀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공사하시는 분들이 문법을 이렇게 한번 그거 좀 잘 좀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요즘 그 집단 민원이 이제 많이 이제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 행성의 그 행복마을이나 그분들이 요즘은 뭐 좀 잠잠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이제 그 농가에서 시설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민원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가 넘어가면 거의 이제 그 민원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그 진급되시고 나서 승진하고 나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아마 민원이 아마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제가 봐도 한 90% 이상은 해결됐다고 느끼고 있어요. 특히 요즘 이제 오성면 창내리 신이 가면은 엊그제도 오성면 음악회 갔더니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또 그러는데 이건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일부러 피했어요. 오늘 사전에 좀 이렇게 해서 좀 그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드리면은 뭐 신속히 처리해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평원농장의 그 무단이루다 투기에서 아마 그 원인 그 발생한 데를 못 찾았다고 지난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 어디 좀 찾았나요? 그 평원농장 그 농장주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지 얻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 민원이 계속 발생되니까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그 농사를 주고 내년도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그 내용은 그 가축 분뇨를 퇴비를 그 처음에 우리 평택이 아니고 딴 데서 들어왔다는 그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원인을 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우리 평택의 그 축산농가들이 지금 퇴비화를 시켜서 이제 발효시켜서 당연히 우리 그 지역에 뿌려서 농가 소득도 되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면 뭐 제가 뭐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은 타 시군에서 들어온다는 그 제보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말씀도 농장주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농장주께서도 이제 절대로 그 외부에서 반입은 않겠다. 글쎄 그러니까 여기 벌써 들어온 건 맞긴 맞는 거죠. 네,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그 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수시로 좀 시스템을 좀 어느 농가에서 몇 톤 나온다는 것은 선술적으로 나오죠, 그죠? 예. 예,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좀 그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다른 그 안성이나 천안에서 안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권만 해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타 시군께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좀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비가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보니까 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뭐지 농번기 때는 어떤 뭐 뿌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놓은 건가 아니면은 그 액비 살포비는 이제 그 대행업체가 면적을 200헥타 이상 확보를 했을 때만 살포비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한개 업체가 이제 그 매일료에 이제 임대를 해서 가지고 있을 때는 200헥타가 넘었는데 지금 이제 매일료비 이제 고도 국제화지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면적이 200헥타가 안 돼요. 그래도 올해는 이제 살포비를 못 나갔던 겁니다. 살포는 했던 건데 그 이제 그 농림부 지침 규정에 이제 살포비를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게 이제 그 불용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분들은 그 보관은 어디다 좀 하고 있나요? 그 지금 이제 보관은 이제 큰 농가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이제 올해도 7농가는 이제 활성화 이조를 해서 방류 시스템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 되는 분들은 타 시군에다가 이제 위탁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보면은 이제 농작물 그 재해 보험을 그 이렇게 좀 농가들이 좀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농가도 요즘 뭐 부지역이나 AI가 발생됐을 때 가축 그 보험 그 질병 보험을 들고서 그렇게 한 그 대안을 좀 제시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농림부 지침에는 이제 그 가축 전염병으로 해서 재해보험은 없고요. 그 이제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기타 이제 수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이 있는데 질병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글쎄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부재 발생돼서 우리 축산농가에 뭐 제가 그 금액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그 우리 평택시에도 참 그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도 장례비 1,000만 원도 사실 지원이 안 돼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정말 옥신각신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더 중요한데도 사실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축산농가는 이제 우리 구제역에서 이제 발생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거 한번 가능하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송면 안화리의 이제 그 자연 순환 사업 거기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 뭐 제가 봤지만은 지금 시스템이 이제 지금 뭐 한 71억까지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실행가가 171억이라는 게 이제 그 농협중앙회에 이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축협에서. 이게 받도록 되는데 이제 171억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은 45억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협에서 자체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해당 업체하고 그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거를 더 추가해야 될 건지 그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년 안에 그 이제 금액 조정이 돼서 그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45억 그 이하는 안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는입니다. 시정연설을 그렇게 들었는데 좀 획기적인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26%. 맞죠? 시정연설에 예. 26%. 군해산 기준. 그 농업정책과 수산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예. 농업에 관련된 예산. 농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도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이 생산액을 잘 팔고 보단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시원시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이제 농업이 가야 될 길은 고품질, 고브랜드로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하고요. 외국 농산물이 또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대에 저희 이제 신선도, 질, 그다음에 이제 고브랜드 이걸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용준 대학 강사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슈퍼우닝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 평택시 농업인구가 이제 4만원인데 3만원 줄어들었어요. 농지면도 많이 줄어들었죠. 예. 농가수 줄어들고. 근데 우리 농업인구가 3만 명이 널널한 광장을 전부 지금 재배하고 생산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정미소가 많지요. 예. 예. 또 농협도 있고, 그 정미소 협회가 있죠. 예. 협회가. 예. 쌀값을 어디서 매깁니까? 협회에서 매기죠. 농협 따로, 정미소 따로입니다. 쌀값이. 농협은 뭐 RPC 단지 쌀만 측정해 주는 거고, 정미소는 일반 쌀 차등별로 다 매깁니다. 그리고 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정미소 협회에 방문해가지고 쌀값을 맞춰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시에 지자체에서. 지금 지자체별로 쌀값이 다 다릅니다. 예. 예? 어떤 데는 지자체에서 쌀값 보조를 줘. 우리 뭐 국가에서 변동직불금, 쌀값 변동직불금 주고 있잖아요. 18만원 대비 85% 주나? 예. 전국 쌀값 조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쳐서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농업정책과에서 정미소 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농협에 사제농협 있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농협에서 RPC 산지 쌀값을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4만원에. 예.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미소와 농협과 우리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이 쌀값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 그것도 정책을 발언해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 시에서 지금 뭐 가격을 단지만 지금 현금 보조해줘요. 15만 1,500원, 4,000원, 예, 예. 1,500원 해주잖아요. 네, 품종에 따라서, 예. 고시가리하고 추천근은. 예, 예. 물론 그것도 좋은 제도입니다만 RPC 단지는 우리 평택시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 농가는 자국제로 팔아야 되나? 거기다 정무에서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가 저기 이렇게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임의로 저희가 하는 거는 모든 물건의 시장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저희가 뭐 협회하고 가격을 정할 수 얘기하면 있는 내가 지겠네 바보로 됩니다. 아니, 그만하고 예. 저는 방법 모르는 거 가르쳐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의원님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내가 연구 검토해라 그랬지. 예 알겠습니다. 시장물이 다 알아요. 시장물이. 예 알겠습니다. 뭐 이국살 뭐 32, 뭐 저기 뭐 40만 톤 수입 들어오고 그러고 내년부터 중국살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농업 경영 지원을 강화해서 보조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농업기반 시설, 육자산업 시설 다 소용없습니다. 실제 피부에 대한 쌀값입니다. 쌀값. 우리 식량이 근간 아니에요. 예. 국민국 주식아닙니까? 예. 거기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농민들이 민심이.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보게 되면은 추진실적 경관 보호조 직불제라고 써 있어요. 네. 예. 그 경감 보존 직불제는 현재까지는 그 오성면 숙성리 그
그 봄나들이 꽃 축제일 때 그 앞에 그 유채꽃 심은 단지를 올해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이거 동료이 얘기했지만 이거 쏘는 뭐입니까? 제한 설명 제대로 해놔야지 명세를. 또 어디다 떠났어요? 경관보조 직불제 어디다 떠났어요? 설명자를. 이거 몰라요. 제3 누가 하는지. 뭐 우리 의원들도 몰라. 경관보조 직불금 뭔지도 몰라 이거. 뭐 아는 의원이 계세요? 이게? 의원님은 직불제, 변동 직불제 알아요. 근데 경관보전 직불제 모르잖아. 이제 경관 식물 심은 대신에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예산서에도 설명. 저 예산 설명서에서는 보조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에 설명 잘. 그럼 여기다 가려울고 어디 지역을 말해줘야지. 그래 이해가 쉽죠. 나 경관보전 직불금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무리 농담 많이 줬어. 뭐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요. 그래 가려울고 이렇게 써주면 그만 알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업종 개발 사업에 공모 사업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선정되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출이는 제가 가봤는데 잘 되는데 선정부 동목살이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목살이는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현재 이제 준비 중이고 내년도 예산 쓰면 올해 선정된 겁니다. 예. 올해 이제 선정된. 그 선정 위원들이 구성돼 다 돼 있어요? 그 추진위원들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농림부에서 그럼 내년에 사업할 거예요? 올해 선정됐으니까 내년에 사업한다? 예. 좀 거기 현장을 농업정책과에서 가보세요. 거기 할 만한 장소가 아닌가. 동국살이. 제가 알기로는 덕목살이는 이제 어제 불빛게 담궈가지고 뭐 억새 불 축제하려고 장소가. 거기 이제 그 계획을 추진 계획을 세워서 거기 이제 아니 장조방이라고 해달라 그래 다 이런 인적 구성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저 특색 있는 것도 없는데 그거를 뭐 억새불 몇 개 나왔다고 억새불 길거리 만들고 또 마을에 갈 뭐 병관 조성하고 뭐 그런 사업들로 가버리고 어느 마을은 못해 다 해야지. 그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제 경관이 좋아서 그 자전거 타고 방문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그 기록세요. 경관 사업하고 이제 소득 사업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 쪽에 뭐 딴 거는 뭐 다 잘하시는데 공동 육묘장에서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공동 육묘장에는 개인도 해주죠. 개인. 육묘장 설치한다면 농업법인 5인 이상, 영농조합인 5인 이상 업체에는 다 해주죠. 그 신청하면 이제 신청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요. 심사를 해서 그 이제 그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게 맞아야 해주는 거지. 신청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해주거나 뭐 한두 개를 해줬다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보세요? 육묘장. 이제 전체적인 지원 나간 육묘장이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 저희가 이제 처음에 육묘장을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고령화되고 이런 거를 대비해서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 당시 생각하기는 한 3, 4개 마을에 한 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을 한 건데 사실 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 목적에 맞게끔 저렴하고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일부에서 또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저도 이제 파악하고 이제 그때 당시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은 소규모로 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 농가들이 합해진 참여인 농가들이 사용하고 남는 게 있다라면 또 더 보급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팽성동에서 크게 대단위로 해가지고 그 이제 조합원들이 육묘를 편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이게 농업법인 5인 이상에서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영리 목적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그럼 아까 조금 후자에 계신 팽성농협은 공부를 해주죠. 네네. 싸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과장님께서. 우리 4개 농협이 있잖아요. 네, 근데 농협 조합장들하고 협의해서 네.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이요. 농협은 복지사업대요. 농협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농업법이라 가지고 신청해서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영리 목적으로 몇판 상자 다 합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적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생산 절감을 해야지. 지금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쌀값을 없는데 생산비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산비를 야간 맞잖아. 농자재값 올라가, 농기계값 올라가, 모든 것이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쌀값은 떨어집니다. 그럼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행동농협이 아주 모토가 잘 됐어요. 네. 싸기 전에. 그 농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까지 소부지게 있지만 안농농협도 해라 이거요. 농업장 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법인에서 해도 농업법인에다가 육묘상제를 해주니까 전부 영리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그런 거를 잘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네, 41쪽에 명칭권자 FTA 받장과 경쟁력 향상했는데 사실적으로 FTA에서 피해 많이 보는 데는 농수산가입니다. 과정물보다. 이거 지원 자부담률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부담률 거의 50% 40%죠. 과작물 같은 경우는 그건 저기 20% 60% 보조고요. 60%. 60% 40% 하죠. 예, 6대 3. 그러면 무상계약 농협에 가서 농약과에 가서 농협이랑 가면 쇼차를 좀 싸게 삽니다. 자부담 보조금을 낮춰줘야 돼요. 생색을 내려고 제대로. 40%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보조금이 거의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이 너무 비싸. 보조가. 자부담률이. 활용을 못해 농민들이. 이게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동료인도 얘기했던 겁니다. 농업에 관련돼서. 농민들 자부담률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받던 국비를 받던 시비를 해서 국도비 해가지고 내시해서 자부담률 40%.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비에서 했다면 이해가. 시비 전체 금액 시비에서 60% 주고 자부담 40% 때문에 이해가 합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럼 국비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자부담률 40%.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농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농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예. 예, 45쪽에 동료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배수로는 뭐 30%를 다 못했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많이 못된 부분에 많이 예산을 세우고 이번에도 추경에 작년도에도 추경에 꽤 많이 들어왔지. 작년에 13억 들어왔나? 13억? 예,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좀 도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서 했는데 올해는 올해 본 예산에 얼마나 잡았어요? 내년도 보는 예산에 25. 이게 또 실링제 저기 아주 또 예산부서에서 자른 거 아니에요? 아니 자르진 않았습니다. 예산은 아직. 예, 93쪽에 유흥비 현황인데 이게 거기다 수의계약이네. 예, 93쪽에. 네네. 그러면 이제 93쪽에 수의계약이면 우리 평택시가 북부, 남부, 서부로 이제 권역군에 나눠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이 나는 소재지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업체는 이렇게 더하고 어떤 업체는 하나 뺏겼고 이거 주소지를 좀 왜 파악을 주소지를 안 넣어줬어요? 업체 주소지를?
용역기사 주소지를. 이제 저희가 그 용역을 뭐 저희가에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이렇게 뭐 결정을 해놓은 거면 저희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겠지만 이거는 회계가로 넘겨서 회계가에서 전체적인 그 업체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니, 알기로는 그거를 서로 협의를 해야지. 네. 아니 소부지역 일했는데 송타 사람이 일하면 저기 운반 저기 그 교통비나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거는 저기 그 소재지를 확인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역적으로 네. 그 저기 네. 공사업체들이 다 있잖아. 네네. 예. 그럼 그 관내 업체들이 관내 걸 해야지. 예, 예. 그거는 그거 한번 왜냐면 검토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예. 어느 지역에 갔더니 포송 사람도 예를 들어 포송 사람도 업체가 많은데 송탄 있고 진입 사람이 와서 했대요. 뭐로 거리다. 그 사람들 차로 운반하고 왔다 갔다 해보니 인건비 안 들리네요.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 조그맣잖아. 그럼 관내 있는 사람한테 시켜서 하자보수 얘기도 좋아요, 그 사람들한테. 관내 사람들도 하자보수 해주잖아. 아까 저 오명 그런이 얘기다시피 이 저기 레벨도 안 맞아. 물이 거꾸로 흘러 어떤 때는. 예? 용배수가 어떻게 거꾸로 흘러. 레벨도 안 맞고. 그럼 하자보수 누가 해주니까? 그 가까운 데 사람이 해주지.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가면서 좀 저기 용역사를 선정을 해도 해야지. 그냥 이거 봐봐. 여기 보면 평택인지 여기 3개를 했어 3개. 이왕 주름이에다 욕 안 먹게 줘야지 업체에다 밀어주면 되겠어 이거? 그 다음에 130쪽에 맨날 뭐 이거 설계를 저 변경을 많이 해놓고요. 130쪽. 현장 안 가보고 이제 저기 그냥 말해 책상에서 그냥 설계한 거예요? 2014년 노래 2014년 놓고. 예, 요 또 작년에도 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뭐 올해부터 저도 뭐 철저히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또 막상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면에 대해서 그것도 그 뭐 거기 그 소유주분들이 또 이해합니다. 요구하고 이러면 또 그게 또 그냥 그 우리가 처음에 한 대로만 딱 이렇게 하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용배소 공사를 용어청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도 있어. 하다 보면 사유지에 걸린 거는 무슨 설계백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데도 이 사업이 잘못된 게 많더라고. 지금 이제 저녁이 어떻게 보면 현황, 지역 현황을 모르고요. 그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어차피 그 주변에 있는 농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우리가 기반 지도를 해놓은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질 않아요. 그게 문제야. 아니, 그거를 실용한 걸 쓸 사람들이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업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그거하고 접하는 곳까지 다 해서 그거로 인해서 옆에가 낮아지건 높아지건 하면은 끝에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내공사 구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서 당연히 말 나오죠. 이게 다 소소한 거예요. 이런 게 또 민원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최종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부에 있는 사람이 북부에 와서 보면 북부 현황을 잘 몰라요. 응? 또 북부분이 또 서부 가면 어디가 저기 몰라. 그런 거를 서로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협의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되면은 민원거리도 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뭐 그 권한이 없으니까 다 뭐 이제 회계가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또 일괄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건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감독관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뻑하면 뭐 와라가라.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이거 저기 예산을 우리가 이제 농정부에서 세우면은 기본 설계할 때 그 주변 뭐 이장님들 또 그 농지하고 소유된 분들 특히 이제 뭐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도 또 외지인들이 많지만
외지인들은 둘째치고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그 부닥 이장님들만 확인을 해도 누구 땅 알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반 시설을 농물 포장이나 이런 걸 한다는데 그 전에 안 했을 때부터 불편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잘 일을 할 때 크고 작거든요.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옳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거는 우리가 회계가이고 그런 게 아까도 말씀한 지역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건지 이런 거 다시 한번 해서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이런 얘기가 다음 번들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설이 재산이 누구 거예요? 재산이 누구 거에다가 우리가 해주는 거야? 우리 거 아니잖아, 이게. 농업기반공사 예. 관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그 재산이 누구 거야?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 땅인데요. 국가 네, 땅인데 국가 땅인데 관리는 이제 농어촌공사가. 근데 뭐 본인들 소유과 같이 그렇게 협의한다 그러면 뭐야 거의 다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그걸 좀 이렇게 좀 이왕 할 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토공을 갖다가 옹벽을 쳐서 하면은 그 지금 남는 부분 같은 거 좀 옹벽을 좀 싸서 주민들이 좀 원활한 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협의 들어가면 뭐 거의 다 안 된다 그래요. 응? 아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건 뭐 공사만 해주고 마냐 이거요. 이제 그런 거는 뭐 말씀하시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하여튼 이게 뭐 정말 사업을 해서 정말 혜택이 가고 좋다고 그러면 제가 뭐 거기 농어촌공사에도 본인들이 예산이 없어서 소소한 거를 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또 그거로 인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산 투입해서 남의 재산에다가 지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 진짜 큰 공사나 이렇게 하려고 되는 거고. 저희도 뭐 저기 농촌공사에서 직접 좀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또 지역 주민들은 또 농촌공사에서 거절을 하면 그리고 이게 그러면 그때가 결국은 또 틀려. 어떤 때는 우리한테 요구를 소비가 잘 하니까. 되다가 또 어떤 때는 뭐 그냥 해보면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요. 그럼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 예, 오늘은 감사 진행과 섭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8시까지 감사 중지를 7시 반까지? 7시 반? 예, 7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